안녕하셨습니까? 예, 아, 여러분들의 지금 16주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내가 부탁받기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홈처치를 함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는 말 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16주 효정 전수 캠프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홈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저는 이제 강의가 원래는 강의가 아니고 함께 화면을 다 띄우고 서로 얘기하는 스타일의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리고 또 본인들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16주 캠프를 할 때 저는 많이 나오질 않고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몇 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얘기할 때 화면을 많이 켜주셔서 제가 질문도 좀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적극적인 그 마스터 리더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면을 켜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사생결단해야 될 겁니다. 그냥 예전처럼 옛날에 홍그룹 했던 데처럼 그런 식으로 해와서 결론은 이거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과 주변의 식구들이 해도 안 되는 걸 뭘 또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정말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그리고 제가 나온 게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원래 16주 내용의 그 스타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 나가지 않고 던져놓고 해봐라 식으로 하니까 그죠? 모여서 그냥 친교 모임을 하다가 바쁘면 그만두고 이러다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로 천일고로 가는 핵심적인 뿌리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2개월 전부터 직접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목회자가 된 듯이 제가 마스터 코치가 돼서 계속 이 폰을 갖고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교정 16주 효정 캠프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느냐. 그 누가 협회나 위에서 하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모여와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조 성공의 핵심이 뭐냐? 바꿔 말하면은 홈처치가 성공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말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창원교회가 만약 이걸 한다면은 창원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마스터 리더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바쁜 분도 있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와라 그러면 다 와서 시커멓게 화면 켜놓고 그냥 포즈만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 100명의 식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3명이면 4명이면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사 시간이 좀 느리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사례와 번식되는 코스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렇게 1000명이 넘어가지 않고 몇십 명만 갖고 작업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창원이 정말로 홈처치를 성공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이것이 10배, 20배 되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목사님과 팀이 될 수 있는, 이걸 저는 스텝이라고 합니다. 저는 1200명 안에 43명의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텝은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밤중에도 속을 읽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이 43명의 스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223명은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43명은 약 한 20개 교회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팀을 만들어서 번식하면서 이제 목사님까지 들어와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는 것이다. 잘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지, 정말 예전에 15년 전에 창원교회처럼만 하면은 성공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15년 지나고 나니까 좀 연로해지시고 의욕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목사님들과 중심에 3위 기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3명도 좋고 6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2명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24시간 투입할 수 있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아주 신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처치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리 강의를 수십 번 들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홈처치가 15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창원 같은 케이스는 똑같은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티칭이 아닌 팔로우 코칭 스타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어떤 가능성 같은 걸 이끌어내고, 이거 됩니다. 그거 되는군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은 식구들이 부응하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스터 리더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뽑으신 분들이 핵심적인 분을 팀 리더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을 그들이 3명 정도로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특히 마스터 리더들은 매일같이 톡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톡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매주 각 교회는 또는 그 날을 정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교육이 아니고 보고회입니다. 보고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줌에서 계속 교육하는데 교육은 켜놓고 듣질 않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참여해서 쌍방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픈할 때 화면을 끄실 분은 나가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직장이나 또는 알바라든가 또는 이런 간호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화면을 킬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분들은 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화면이 켜지지 않는 사람에도 질문하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래서 되는 팀만 갖고 움직여 나가야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한 2시간씩 했는데 톡 현장에서 한 400명 들어오고 화면 킨 분들이 약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화면을 켜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다시 또 띄워서 유튜브에 띄웠더니 한 4,500명 정도.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못 들어온 사람까지 합해서 4,500명 정도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 말씀입니다. 화면에 면대면 얼굴이 보여져야 리더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큰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분들의 얼굴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오픈시키고 줌의 가장 특성을 살려서, 줌이 만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줌이나 온라인을 잘못 생각해서 이것을 교회 안 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줌을 만나서 1대1로 더 친근감 있고 더 깊숙하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도 하나의 교회의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오픈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는 여기 나온 분들을 보고 쭉 보고해야 할 때
표정이 다른다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1대1 보고와 코칭으로 하면은 내가 1대1로 여기 화면에 있는 한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그룹 코칭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말고 이렇게 그룹 코칭의 효과가 나면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감정 코칭하고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조금 다릅니다. 감정 코칭은 가족과 가족애와 이걸 위해 사는 거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이 코칭은 리더십 코칭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서로 돕고 지지하는 그런 리더십 코칭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감정 코칭 플러스 리더십 코칭을 해야 된다. 만약에 마스터 리더가 이 코칭을 할 수 없으면은 역시 또 지시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식구들의 식상하고 쉽지 않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톡방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오늘 보니까 1223명이 또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런 실제 지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 초청 승리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 돼서 고개를 넘어서면은 다음에는 외적 전도의 기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 활발한 내외적 활동 적극 지지합니다. 은평교회 좋은 열매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지와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지만은 현재 이런 활동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43명이 매일같이 저에게 보고서를 올리면은 그 중에 모범되는 것, 모델 될 수 있는 거를 그러면은 톡방에 올려주십시오 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주 저는 16주 캠프라고 합니다. 16주 여러분들은 홈처치라고 그러죠. 홈처치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어부 얘기도 하시고 참 그 물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게 경험해 봤습니다. 어부와 그물이다. 지금 창원 대교회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들 교회 그물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을 갖고 계신가요? 이 그물이 이렇게 톡톡하게 사이즈 있게 잘 짜여져 있으면은 여기서 전도도 되고 또 정착도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물이 이런 그물이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암만 전도하더라도 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열심히 초대하고 사람이 100명 모였다, 뭐 10배가에서 무슨 몇백 명 모였다.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16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빠져나가질 않고 톡톡하게 만들어서 전도도 되고 그 다음에 정착도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정착의 밀도가 깊으면은 전도를 1년에 한 명밖에 못 하더라도 10년 지나가면은 10명 있는 교회에서 1300명이 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많은 교회를 검토해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된 게 아니고 정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많아가지고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이 16주 안에. 그래서 이 16주 안에서 팀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또는 팀장들 또는 홈처치 리더들의 그물은 어떤 그물을 갖고 있는가? 100% 완벽한 것을 100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점짜리 그물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화면에 얼굴이 다 나온다면 좀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그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진 건 고소하고 제대로 흐물흐물한 걸 엮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16주라든가 이런 스타일의 홈처치면 되질 않죠.
홈 처치를 하긴 하지만 그물을 던지긴 던지지만은 걸려들지 않거나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16주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하는 사람 보면 혼자 열심히 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마스터 리더입니다. 그물을 저기에 던져라 여기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물 던지는 분들은 이렇게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의 역할이 한 사람이 느슨하게 땡기면 똑같이 느슨하게 땡기고 뺑뺑하게 땡기면 똑같이 뺑뺑하게 땡기는 이런 스타일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어야 되지. 팀은 돼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그물을 땡기는데 놓고 있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룹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룹과 팀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룹이란 말은 홈그룹이란 말은 이미 지나간 기원전 전에 썼다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으니 참 어머님께서 사랑하여 쓰시는 효정에다가 그 다음에 그룹이 아닌 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작업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팀에서 팀 스피릿이 나와야 됩니다. 팀에 영성이 있다고 그러지 그룹에는 영성이 있다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팀의 스피릿 갖고 우리가 이걸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리더가 돼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움직였듯이 우리가 팀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들의 소위 말하자면 16주 그물망을 탄탄하게 1주, 2주, 3주, 4주, 16주가 다 큰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6주 효정 전도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원절을 지나서 천국 안작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전부터 사용해오던 홈그룹이라는 이름을 효정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룹을 팀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보다 목적을 향해 한 방향 정렬을 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참어머님 말씀 가운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수행 캠프의 목적은 우리 자신들의 개성과 과정을 완성해서 천보 과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행과 같은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천심천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삼위이 된 효정팀을 만들고 매일 수행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께 보고하면서 천보인들의 향기가 억만이까지 가는 길을 살아갑시다. 이래서 저는 이것을 2023년 2개월 전부터 이런 것을 열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16주 홍보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참 가정 구축하는 베이스 캠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일단은 현장을 뒤져보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가장 크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목사님이 하자면 따라 나오는데 정말 그 따라 나오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바라보면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나야 되는데 어려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식구들, 가족들, 남편들, 2세들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상이 외적인 가인이 아니고 아벨 대상으로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분인데도 들어와서 남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자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분은 아닐 것인데 아닌 게 아니고 정말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적으로 참 가정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 많이 봐서 16주 공과는 첫 번째로 참 가정을 구축하는 베이스 캠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을 번식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펌프 안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이 다 비었어요. 비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아주 맑은 정말로 정화수를 펌프 안에 집어넣어서 꿀쩍꿀쩍꿀쩍 하면 그때 이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6주 공간은 이 정도로 교회가 맑은 물을 퍼서 많은 분에게 먹일 수 있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16주 캠프를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인성보다 신성을 갖다가 깨우치는, 다시 말해서 영인체 성장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캠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천보교육원의 많은 사람들을 꼭 천심원의 기도에 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천심원에서 뿌리 깊게 내려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을 갖고, 그 다음에 천심원은 철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과연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우리 16주의 캠프다. 그래서 16주 공과는 효종팀의 팀워크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키면서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거를 벌써 본질의 관계입니다. 이 본질 관계를 튼튼하지 않게 안에서는 상황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주 효종 보고에 새로운 의미를 좀 얘기해 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홈그룹, 아까도 했습니다만 홈그룹을 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학적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 일하고 추구하는데 개별적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독립적이고 개별적 책임을 지는 거냐. 그러나 팀은 뭐냐면요, 개별적 것 좀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룹은 자기 희생을 하면 빠져나갑니다. 근데 팀은 일단은 자기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팀의 목적을 일단 성공시켜보자. 그래서 공통된 책임 분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룹보다는 팀이란 말이 맞다. 이래서 효종팀으로 새로운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주 효종팀 보고에는 매번 16주 주제를 중심 삼고 공통된 번식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투입합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다양화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옛날에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새롭게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겠다. 16주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쭉 43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1200명의 톡방에 올리면서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16주는 매주마다 얘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주제. 제가 새로 만든 16주에는 참 어머님의 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님의 말씀의 주제에서 핵심을 꺼낸다면은 그 핵심을 갖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시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톡방이라든가 효종 보고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고 기대가 만들어져서 팀 중심의 보고회를 주제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회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뭐냐 하면은 그냥 듣고 박수치고 깔깔대고 끝나고 이런 관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신수수 리더십. 지금까지 원리에서 보면은 리더십이 수수 관계가 나오는데 그냥 주고받는 사회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have give and take.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을 주임 삼고 잘 주고 잘 받는 것. 바꿔 말하면요, 본심을 주임 삼고 잘 주고 잘 받는 것. 그래서 이 16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에 깨우치지 못했던 거를 이걸 갖고 깨우치게 되고, 정말 자기가 자기 남편과 아들, 딸과 목사님과 또는 식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는 상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신 안에 에고를 찾아내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제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보고를 할 분이 이제 보고를 지금 얘기를 잘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된 거를 실천 궁행 보고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로 말하자면은 스태프들이 올린 방을 목사님들이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100명이 톡방에 들어와 있다면 그 방에 좋은 문구를 올립니다. 이래서 100명도 이끌어가고 핵심적인 스텝도 이끌어가고 이런 과정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꼭 뭐냐 하면은 마스터 리더는 팔로우업 코칭을 해야 됩니다. 티칭을 하면 안 됩니다. 티칭을 하면 예전과 똑같아지니까 그것을 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장애되는 요소를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팔로우업 코칭을 꼭 해주면은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코칭 시스템을 꼭 만들어 가면은 훌륭한 16주 성공의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벌써 이번에 세 번째가 된다고 들어졌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기다는 비전 선포라든가 사명 선언서, 언약서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예배 시간에 그걸 발표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심원 정성 수행 기도와 43배 이상의 좀 수행을 할 수 있는 경배, 저는 43배에서 120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정팀은 내적 효정팀, 외적 효정팀. 그래서 3기대를 형성해서 교회에서 공인된 입장에서 목사님에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인권이 아니고 아벨권을 위해서 호명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 조금 접어들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에 일하는 소위 부인회장이라든가 또는 핵심 멤버인데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본인이 교회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내서 싫어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 기분 나빠서 돌아 누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확실히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종 보고에 대한 삶을 팀장은 목회자에게 매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꼭 거기에 대한 소위 팔로업 코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효종일지를 쓰게 만들고 주간활동 보고서를 꼭 쓰게 만들어서 지지하고 이끌어주면은 이거 절대 쉽지 않지요. 그냥 얘기 듣고 보고는 하지만은 보고서를 쓰는 것이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에게 편지 쓰는 것,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에게 이 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로 사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본심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본심을 이끌어내는 작업 중에서 스스로 살아계신 어머님과 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처음은 어색하지만은 자꾸 하다 보니까 어머님과 대화를 트게 되고, 또 어머님 지금 심정은 어떤 걸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훌륭한 본심과의 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정 팀에 있는 분들은 꼭 어머님에게, 살아계신 어머님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내용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진행 순서는요, 여러분을 지금 삼고 3 내지 12명의 팀 멤버를 미리 정해서 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팀 보고에는 한 4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니까 우리 대교회장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팀 보고의 주제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꼭 체크해서 핵심 주제의 말씀, 또 훈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례 같은 걸 수집하거나 좋은 것들을 해서 질의응답하는 코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팀원이 함께 한다. 참석자들이 이뤄내는 것이다. 이게 팀이죠. 그룹에는 내라는 게 들어갔지만 팀이라는 거는 공동 목적으로 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팀원들이 팀 활동하는 걸 보고하면서 코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팀을 잘 만드는데, 이 팀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 선언문과 언약문을 만들어서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정말로 창원 교회에서 이것을 제가 했을 때 참 우연히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그 영상을 한 17분짜리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실천적으로 하는 제 43명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분의 영상을 보시면서 16주 과정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으니 우리 창원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새들에 받는, 새부대에 담는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 다음에는 바로 창원 안에서 이런 작업을 실제 한 분의 지금 보고를 들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스트님, 유미 코치님의 영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호스트님 들립니까? 들리면 여기 나와 계시면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제 말이 들리면은. 예, 예, 잘 들리네요. 자, 호스트 어디 가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만약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유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직구분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수성화 효전팀 팀장 고다니 유미입니다. 오늘은 16주 캠프를 통한 사례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늘 부모님, 전지인찬 부모님, 그리고 정보교육원 길원장님, 네, 그리고 박용배 대교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성화팀이 16주 효전 전수 캠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건지가 3월 말에 있어서였습니다. 효전 전수 캠프는 16주 동안 효정을 중심 삼고 전도와 수행을 하는 캠프라는 의미와 효정을 전수해주는 캠프의 두 가지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내외 양면으로 효정을 나눌 수 있는 전보가정교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하는 캠프를 뜻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발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는 길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각자 정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자신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본심의 소리에 따라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기대가 저희는 각자 다른 홈처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소속하는 교회도 다르기도 하지만 16주 효정 전수 캠프 자체가 정말 자발적인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된 그런 시작이었어서 어, 그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먼저 모이게 돼서 만들어진 팀이 수성화 팀이었습니다. 네, 그 모임 분들로 3.2기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3.2기대 호칭은 홈그룹에서 이제 효전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줌 또는 대면 팀포회 모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효전팀 안에서 비전, 사명선언서, 언약선동을 만들었고 전심원 전선과 호명기도 43배 이상의 경배를 드리고 효전팀 교회에서 공인을 받아서 팀장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효전팀의 3. 팀원과 팀원의 가족을 위해 정화전성 공명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혼독과 실전 내용의 보고를 공유합니다. 공명기도 대상 면단을 작성하고 효전 봉헌서를 공공합니다. 장 어머님께 보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 내용으로 16주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화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PPT는 다른 효전팀 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내 본심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5가지의 문구를 마음속에서 아니면 혼자 말처럼 이제 자꾸 좀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계시는 상대방 몽호씨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이제 계신다고 보고 믿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정화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16주 효전 전도 수행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를 수성화팀 언니들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본심 속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고 느끼니까 어, 하게 됐고 남편, 자녀, 시부모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맺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며 함께 싸울 수 있고 그런 나날로 인한 나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심과 상대방의 본심의 스수작용으로 더욱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도 안 나고 어렵지만 삼위기대가 효전팀이 돼서 모이면 힘도 나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하늘의 역사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주 캠프로 팀원들에게 생긴 변화를 이제 먼저 한몫을 올려봤는데요. 나의 본심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에고, 사심도 확실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화전성으로 매일매일 원수를 연소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이 원수라는 말은 그 상대가 원수다라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속의 사심도 원수가 되고 상대방 안에 있는 에고 사심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 네, 그 원수를 이제 연소할 수 있게 정화 정성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많아졌고 관계가 좋아졌다. 화나 짜증이 나더라도 오래 안 가고 확실히 가라앉는다. 그건 정말 정화 정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팀원 언니들의 생활 속 감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달 전에 16주 캠프가 뭔지도 몰랐지만 OT 시간에 가정이 하나가 돼서 끈끈하게 뭉쳐지며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희망의 빛을 보였습니다. 정보 리더스쿨에서 배웠던 고친 내용을 토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즉 본심의 소리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고 있고 내 안에 신성을 찾게 되어 불편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날날이 나타난 악한 감정들, 시기와 질투, 혈기와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정화정성을 들이며 사심과 싸운 실천을 하고 있고 상대방 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보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화가 나거나 연서가 안 돼서 좌절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 팀원들에게 털어내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응원도 하니까 힘을 얻는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팀워크가 우리의 올다리가 되고 있고 삼위 기대가 이래서 중요하는구나를 깊이 느끼고 있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경청과 응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마음에는 사심이 가득했어서 가족들에게 불평, 불만 또는 요구만 했었는데 16주 캠프를 시작하고 나서는 헌신의 소리에 따르려고 아침에 가진 말씀과 정화전성과 기도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고 즐거운 시간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거나 더욱 수행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한 걸음들이 쌓이다 보니 내 삶의 변화가 확실히 생기고 있고 몇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았었던 사심이 본심과 분리돼서 하늘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저의 삶에 희망이 생겼으니 꼭 가정이 하나가 돼서 첨보가정, 첨보인의 향이 나도록 앞으로도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16주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사로잡혀 상처받거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힘들어진 삶이었지만 내가 옳다와 같은 내 마음이야말로 나의 사심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 배경을 보고 그것에 정화정석을 들이게 되니까 나의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역시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의 마음도 함께 있다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정화정성으로 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앞서가서 바로 정화정성 드리기가 어려워질 때도 많지만 16주 캠프를 통해 이러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남편 허형우 씨는요, 15년 전에 믿음의 부모님의 인도로 행복마을이라는 홈그룹에서 명 1세로 교육을 받았었고, 거기서 정말 선령과 진리로 참사랑을 실감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 3년째인 그 당시 기독교 신도들에게 실망했었다는데, 행복마을 누나들과 그 가족들을 보니까 말씀대로 참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느껴서 아, 여기는 진짜다라고 느꼈다고 나중에 말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에 길영환 교수님의 16주 홈그랩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박현배 교회자님께서 창원교회에서 홈그룹 기반을 만들기 위해 투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확실하게 그 연관성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2009년 10월 14일에 축복을 받았고요. 가정 출발 이후 7, 8개월 동안 그대로 행복마을 홈그룹에서 지냈다가 홈그룹이 제조직이 되어 울산으로 이사도 가게 돼서 그때쯤부터 남편에게는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식구가 옆에 사라지면서 저의 부족감도 더해서 점점 교회와 장부모님께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사이에 하늘은 저희에게 축복 일세 3명을 주셔서 아주 열심히 현실적으로만 살다가 2년 전에 저의 믿음의 엄마를 통해서 제가 고칭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웰코칭 그 길 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지도해 주시는 웰코칭도 배웠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코칭 대화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 정말 제 안에 본심이 뚜렷이 느껴졌고 그 본심 속에 아 하늘 부모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느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복교육원의 길 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16주 효전 전수 캠프에 참여해야 한다는 본심의 외침이 있었고 저에게도 하늘 부모님이 계시니 남편에도 아이들에게도 주변에 어떤 사람 안에도 계시겠구나를 알게 돼서 어, 남편 본심 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보고 짜증이나 화냄에도 잔대하지 않고 정화전속을 들이다 보니 이제 자기란 말이 통한 것 같다. 나는 이런 대화를 원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을 받고 난 14년 동안 구박을 받아오신 남편 본심 속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꼭 저희 부부가 성장해서 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시어머님께 받았던 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서 하던 장사를 알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첨보 입점을 위해라는 내적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작년 10월 달에 시어머니에게 폐암이기라는 시련이 찾아왔고 수술과 치료를 위해 5개월 동안 남편과 제가 둘이서 장사장에 살면서 일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따로 지내야 하는 5개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들과 함께 다연하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아픔과 서러움을 정말 느꼈었는데요. 그때 참 어머님께서 참 자녀님들 옆에 있어주지 못하시던 시절에 심정의 한조각을 저에게도 정말 함께 느낄 수 있게 나눠주셨구나를 적실히 느꼈었습니다. 수술하러 가시려는 어머니가 저에게 여기 잔사랑 우리 아들을 유미에게 맡길게. 네가 중심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했었다고 나중에 알려주셨고 저도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술도 잘 되셨고 경과도 지금 좋으셔서 어머니는 지난달부터 6월 달부터 부산에서 혼자 따로 장사를 하시게 되어서요. 네, 또다시 우리 부부가 둘이서 집과 장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저희 둘 다 잠잘 시간 외에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밤낮에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16주 캠프 덕분에 하늘의 보호를 확실히 실감하는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셔서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일본 손님을 대하게 되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통역을 부탁하셨고, 어, 손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도와드렸다니, 야, 아까는 너무 고마웠어. 일본어도 한국어도 영어도 잘하는 유미에게 지금 이 장사 일을 시킨다니 나도 참, 이 일이 전리되면 유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주셨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늘 혼자 속으로 제 자신을 위로하던 그런 말이었어서 어머니께 듣게 되니까 참 놀라웠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참 어머님 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제무강하시옵소서. 참 하늘 부모님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는 저희 잠원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따니 유미님께서 창원교회 식구님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과 같은 보고를 해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바쁜 거로 따지면 상당히 바쁜 분 같아요. 거의 시간을 못 내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동기유발이 잘 돼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을 더 모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참석한 것은 정말 창원이 15년 전에 불 붙듯이 2배가 쳤다면 이제 3배가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 또 목사님이 뜨거움을 갖고 계시고 또 든든한 예전에 15년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진치고 옆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 목사님들도 우리 함께 이렇게 캠프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태프들이 되셔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하면은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하는 이 참 시스템이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 1대1 또는 그룹으로 얼굴을 보고 교육이 되는 것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없는데도 지금 목사님 걸 보면서 제가 지금 그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히 목사님 앞으로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핵심되는 부분, 꼭 있어야 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이민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16주 캠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변화되고 가족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만약
지금 이 대창원 교회에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들립니까? 목소리 들립니까? 잘 들려요. 아, 네. 어, 질문이, 잠시만요. 원장님, 질문이, 본인이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 스테이트에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네네. 창원교회가 이제 이거로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럴 때 창원교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아, 그, 아까 그 영상 안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저희 남편이 정말 이제 국회 되었을 때, 15년 전 해본마을 홈자집 모습이 정말로 저에게는, 어, 저희 부부에게는, 그리고 해본마을 홈자집 호몬들에게는 정말로 컸습니다. 그때 아까 길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정말로 그물같이, 어,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 정말로 이제 가득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복귀가 되고 정말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나눔하고 가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16주 캠프를 하면서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장로교회 안에는 지금 정말로 튼튼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홈처치 그대로 하되 정말로 이제 식구님들의 그 헌신이 깨우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좀 놀라운 이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네, 고맙습니다. 원래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이 창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깨우치게 되면은 놀라운 성장이 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